안녕하세요. 이번 세션 발표 맡게 된 장정수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의 발표의 주제는 플러터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플러터를 사용하면서 제가 슬랙 채널이나 여러 가지 소통 채널을 봤을 때 플러터에서 다 구현이 안 되거나 아니면 위젯을 제공해 주지 않는 것을 플러그인에 좀 많이 의존하는 상태를 많이 봐가지고 이번 세션을 마련하게 됐고요. 여기 네이티브 모듈 베이비 스텝처럼 정말 아기가 걸음걸이 할 때 배우는 것처럼 아주 간략하게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소개부터 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펜텍 시리우스 폰부터 시작을 했고요. 시리우스 폰이 한국에 아마 안드로이드 폰으로는 처음 나온 폰일 거고, 그 뒤로는 삼성 모바일 그룹에서 좀 오랫동안 근무하고, 지금 현재는 우한 형제들에서 대민마켓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처음에는 이제 플러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플러터 내에 있는 플러터 플랫폼 채널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또 제가 만든 간략한 데모하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남을지 안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 조정을 해가지고 제가 Q&A 세션도 될 수 있으면 이 발표 세션에 넣으려고 합니다. 이제 플러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플러터는 구글 모바일 UI 플랫폼이고요. 구글에서 만들어진 크로스 플랫폼 모바일 SDK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른 크로스 플랫폼이랑 많이 비교가 될 텐데, 첫 번째로 비교가 되는 게 리액트 네이티브나 그 다음에 자마린, 여러 가지 아이오닉 그렇게 있을 텐데요. 이 플러터라는 게 아무래도 이 플랫폼 운영체제를 만들어본 회사하고 언어를 만들어본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개발자에게 좀 친숙하게 좀 SDK가 잘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플러터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플러터 샘플 앱을 실행시킨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를 고치면 빌드를 거친 다음에 APK를 핸드폰에 올려가지고 지금 확인하는 스타일인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소스 코드를 수정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하면 바로 반영이 됩니다. 이게 할 멜로딩이라고 이제 제공이 되어지는 기능인 거고요. 이 기능으로 인해서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굉장하게 이게 실질적으로 플러터만으로 만들어진 UI거든요. 플러터에서 보시면 알겠지, 일반적인 안드로이드나 iOS에서 이런 UI로 구현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 나트라는 언어고, 그리고 머티리얼 디자인하고 스포티브 디자인을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되죠. 그리고 이 크로스 플랫폼을 작업을 하게 되다 보면 굉장히 성능적으로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플러터로 제공이 되어지는 건데, 왼쪽이 보시는 게 안드로이드고요. 오른쪽이 iOS예요. 일반적으로 이 크로스 플랫폼으로 제공되어지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웹 플랫폼 내에서 컴파일되어져서 제공이 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iOS에서는 좀 성능 이슈가 없는데 안드로이드에서는 성능 이슈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플랫폼 팀이 스키아라 엔진을 앱 쪽으로 가지고 오므로 인해서 렌더링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게 장점이 되는 건데, 프리이고 오픈소스예요. 이 프리이고 오픈소스가 장점이 되는 이유는, 예전에 자마린 같은 경우에는 유료 플랫폼이었거든요. C# 개발자들은 자마린으로 좀 많이 넘어가는 형태가 있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무료로 풀렸지만 기존에는 자마린이 굉장히 좀 좋은 플랫폼이긴 하지만 유료여갖고 사용자들이 좀 많이 못 모은 경향이 있는데, 이 플러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IO에도 이제 참석해서 그 팀하고 좀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좀 오픈소스에 대해서 좀 열심히 좀 개발한다고 좀 느껴질 정도로 있습니다. 이 플러터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7년 5월에 첫 번째 릴리즈가 됐고요. 두 번째에서 좀 의미 있는 게 2018년 9월에 플러터 프리뷰가 됐었어요. 이 프리뷰가 됨으로써 좀 개발하는데 조금 많이 좀 편리해졌었고, 이거 프로덕션에서 적용해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로 느낄 정도였었고요. 그해, 그러니까 작년 12월이죠. 작년 12월에
저는 깜짝 놀랐는데 1.0이 그냥 나왔어요. 조금 낌새가 좀 있기는 했었었는데 플러터 1.0이 나오면서 아직은 리액트 네이티브나 그러니까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경우는 아직 1.0이 안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프로덕션에서 많이 적용돼 있지만 플러터는 지금 정식적으로 1.0으로 이제 발표를 했다는 거는 그분들도 이제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1.0이고 지금 이제 3개월 지난 시점에서는 1.4.1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작년에 이제 구글 GDG에서 발표를 했을 때, 플러터에 관련해서 발표를 했을 때인데, 그 당시에는 깃허브에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와치는 1661이고, 스타가 한 4만 점, 포크가 3,900개 정도였었는데요. 이 자료를 처음 제가 이제 준비를 할 때, 한 1.5배 정도의 좀 성장세가 있었고요. 제가 어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니까, 와치는 2169고요. 스타는 5만원대, 6만 개가 이제 관련돼서 좀 되어 있었고, 포크는 1,400개고, 컨트리뷰터가 370명인데, 컨트리뷰터는 이렇게 조금 커밋하고 좀 다르게, 좀 컨트리뷰터는 나트 플랫폼이나 플로터 플랫폼에 대해서 좀 이해가 깊거나 아니면 지기거나 그런 사람에게만 좀 주어지는 거였고, 이 숫자는 조금 370이 좀 작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굉장히 좀 높은 수치인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구글 트렌드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 구글 트렌드에서 보시면 이 플러터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나트가 되어 있는데, 플러터하고 나트하고는 거의 같은 류의 검색이 되어지는 거고, 요게 시간 흐르면서 보면 안드로이드나 포트롤이나 iOS가 좀 같이 리니어 평행선으로 가고 있는데, 플러터를 개발을 하는 와중에서도 안드로이드나 iOS를 같이 검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로스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리액트 네이티브를 봤었는데, 아무래도 리액트 네이티브는 시작된 것도 많고 지금 프로덕션에 올라온 것도 많고, 아무래도 자바스크립트로 하다 보니까 웹 개발자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한 플랫폼이고요. 리액트 좀 딥하게 쓰시는 분들은, 리액트에 이제 찬양하시는 분들은 또 리액트 네이티브를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뒤에 이제 깃허브 말고 스텝 오브 플로 트렌드를 보시면 2017년에는 별 볼 일 없다가 2018년 2월부터 굉장히 리니어하게 올라가 있고, 제가 이거 수치를 뽑아봤을 때는 다른 것보다 좀 굉장히 좀 상승세가 빠른 거거든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되는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12년도 12월 1월 달에 전자신문을 그 당시에 이제 캡처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열심히 배우려고. 그 당시 언어가 차세대 각 프로그래밍 언어 톱 10에 꼽혔거든요. 톱 10에 꼽힌 것 중에 이 중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뭐 다트나 그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런데 2018년도 자료를 보면 앞으로 배울 필요가 없는 프로그래밍 1순위가 다트입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결과죠. 그리고 이제 뭐 오버롤 랭킹이나 아니면 커뮤니티나 잡마켓에서도 다트 개발자는 최종 기피 순위 1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플랫폼, 이제 네이티브 플랫폼의 플러터 플랫폼 채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다 이제 비기너시라고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혹시 플러터에 대해서 내가 프로덕션으로 개발해봤거나 아니면 지금 개발하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몇 명 없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그대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이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아기 때 엄마 손을 잡고 이제 걸으셨다고 하면, 이 세션을 들으면 혼자서 한 계단 정도 올라갈 정도는 이제 되실 정도로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스트럭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이건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어플리케이션 단하고 플랫폼 단을 이제 구분해 놨거든요. 근데 위젯 렌더링 플랫폼 채널 자체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단에 와 있거든요.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라고 해갖고 플랫폼 단에 들어가 있어서 이 실질적으로 화면을 렌더링하거나 그런 거를
플랫폼 단에서 다 렌더링을 한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단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서 오버헤드가 걸려 있어가지고 UI가 좀 약간 버벅대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플러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위젯 렌더링 부분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와가지고 다른 것보다는 좀 속도가 빠르고 아니 네이티브 퍼포먼스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번에서는 플랫폼 채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이 플랫폼 채널에 대해서는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인 건데요. 여기 플랫폼 플래터 앱이 있고, 이 메소드 채널을 통해서 iOS 호스트나 안드로이드 호스트로 이제 통신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걸 좀 더 간단히 그린 거에 대해서는 플러터 앱이 있고 플랫폼 채널을 통해서 iOS에 접근을 하고 안드로이드에 접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플랫폼 채널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게이트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여기서 플랫폼 스페시픽이라는 거는 플러터에서 네이티브 디바이스에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플랫폼 채널을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뭐 센서라든지 GPS라든지 iOS로 얘기하면 시큐어 스토리지라고 해서 키체인을 접근하시려고 하면 플러터에서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플러터를 개발하시다 보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손쉽게 접근을 하시거든요. 그게 어떤 방법이 있냐면 플러그인을 받아가지고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플러그인을 받아서 쓰실 경우에는 굉장히 필요 없는, 나는 뭐 A라는 기능만 쓰고 싶은데 B, C, D, E, F까지 딸려오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플랫폼 채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시면 훨씬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 거고요. 이 플랫폼 채널은 플러그인을 만드는 기본적인 기초 단계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설명을 샘플로 작성한 거에 대해서는 요거는 플러터 앱으로 제가 샘플로 작성한 앱인데요. 액티비티를 누르면 새로운 액티비티, 안드로이드에 새로운 액티비티가 뜨는 거고, 다이얼로그를 누르면 안드로이드에서 작성된 다이얼로그가 뜨게 할 거고, 레트로핏은 안드로이드 개발하시는 분들은 그 HTTP, 그러니까 RESTful 통신하실 때 가장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 갖고 제가 샘플 예제로 드렸습니다. 이제 플랫폼 채널의 메소드 채널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라는 패키지를 임포트를 해야지 되는데요. 요 단은 플러터 단에서 이제 임포트를 패키지 안에 플러터 슬러시 서비스 다트라는 걸 임포트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플러터에서 메소드 채널 명령어를 쓰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어싱크하게 돌아가야지 되게 UI 처리나 아니면 이 메소드 통신하는 거를 동기 처리가 아니라 비동기 처리해야지 되기 때문에 어싱크라는 패키지를 임포트를 해야지 됩니다. 여기 두 개까지만 임포트를 하면 이 플러터 플랫폼 채널에 대해서 한 50% 정도는 하신 거고요. 플랫폼 채널을 이제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채널명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로이드나이츠 플러터 메일 스텝을 하셨는데요. 요 이름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베스트 프랙티스는 도메인 네임 슬러시 채널 네임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도메인 네임은 이제 자기 소유 거고 다른 거랑 겹치지 않는다는 전제가 이제 깔려 있는 방식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다트 코드에서는 앞에 플랫폼 채널을 선언을 하고 플랫폼 채널을 이제 쓰는 방법은 채널.invoke 메소드하고 그러니까 내가 네이티브 플랫폼에 보낼 메시지 그리고 옵션 아규먼트를 넣어주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show 다이얼로그랑 오픈 뉴 그러니까 액티비티를 새로 띄우는 코드인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그냥 다트 코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트가 자바랑 좀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좀 자바를 좀 오랫동안 개발하셨던 분들은 좀 손쉽게 좀 적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떤 액션에 클릭 액션이 있겠죠. 클릭 액션은 이제 쇼 다이얼로그로 실행을 시키고 쇼 다이얼로그가 실행이 되면서 그 플랫폼 그러니까 채널로 제가 정리한 거에
채널 인보크 메소드에서 네이티브에서 쇼 다이얼로그로 이제 호출을 하는 거고요. 그거를 어싱크하게 받아가지고 리스폰스를 받고 리스폰스를 받은 거를 플러터에 밑에 스냅바에서 표시해주는 이제 코드인 거고요. 새로운 액티비티 띄우는 코드는 새로운 액티비티를 띄운 상태에서 뭐 별다르게 제가 받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리스폰스 정도만 받고 새로운 액티비티 띄우는 거에 대해서는 오픈 페이지를 보낼 거고 거기 파라미터로는 하이 프롬 플러터라는 이제 메시지를 보낼 거고요. 요 뒤에 대해서 요게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리퀘스트 네트워크인 거고요. 다트에서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플러터에서도 나트원으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거 HTTP라는 패키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패키지도 너무 구현이 잘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쓰면 되지만 제가 이거에 대해서 리퀘스트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플러터를 개발을 처음에 시작을 했었을 때 플러터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우보다 기존에 되어 있는 비즈니스 로직을 가져가서 플러터에서 접목시키는 방법이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인 거거든요. 그 비즈니스 로직 처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UI 처리해서 이거는 네이티브의 화면을 그대로 가져와서 쓴다라고 하든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리퀘스트 네트워크에 대해서 샘플을 제가 하나 예제를 드린 거고요. 이제 여기까지는 플러터 쪽에서 플랫폼 채널을 쓰기 위한 나트 코딩은 다 마친 거고요. 여기는 안드로이드로 가서는요. 안드로이드 가보면 여기 패키지 밑에 가보면 플러터 액티비티라고 상속받은 메인 액티비티가 있거든요. 그 메인 액티비티에서 실질적으로 안드로이드에서 어떻게 호출을 할 거고 어떤 상태를 볼 건지에 대해서 코딩을 마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앞에 플랫폼 채널, 그러니까 플러터에서 플랫폼 채널을 선언하는 거를 똑같이 여기서 써주셔야지만 이제 통신이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요. 여기서는 그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개발자시라면 충분히 볼 수 있는 요 코드인 거고요. 여기서 아까 전에 그 아규먼트 말고 밑에 네임을 보냈었는데 그 네임이 오픈 페이지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세컨드 액티비티를 실행을 시키고 쇼 다이얼로그로 왔을 경우에는 쇼 다이얼로그를 실행시키고 네트워크 리퀘스트로 왔을 때는 네트워크 리퀘스트를 해주는 이 분기문이고요. 여기까지만 작성을 다 하시면 기본적으로 플러터랑 안드로이드랑 통신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플러터를 모르셔도 안드로이드 쪽만 코딩을 하면 플러터에서 그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안드로이드 코드로 오픈 액티비티를 하는 코드인 거 제가 첨부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쇼 다이얼로그는 여기에 대해서는 코틀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준 앙커에서 제공해주는 머티리얼 다이얼로그를 제가 썼던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레트로핏에서 어떻게 콜 서비스를 하는지에 대해서 코드입니다. 제가 여기서 제 데모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액티비티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서 보시면 세컨드 액티비티라고 해갖고 저건 안드로이드 쪽 액티비티거든요. 세컨드 액티비티로 호출이 되는 거고 여기 쇼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에는 네이티브 다이얼로그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에는 캔슬 워치 클릭라고 나오는 거는 이거는 네이티브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플러터에서 그 응답 결과를 보여주고 그거 UI 처리에 대한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안드로이드에서 작성된 레트로핏에서 호출해가지고 그 결과값을 화면에 이제 담아가지고 네이티브 코드에서 실질적으로 여기까지만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플러터를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이 플러터 앱 자체 하나만으로 UI 처리랑 로직 처리를 따로 분리하셔가지고 플러터 앱을 런칭을 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설명을 다 드린 거고요. 제가 좀 일찍 끝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Q&A 질문 있으시면 이 시간에 제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 주시면. 예. 저희 혹시 우아교육에서 플러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가 그건 아니면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플러터를 사용하고 있는 부서나 아니면 그 조직은 없고요. 앞으로는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얘기를 드리면 네. 여기 민트색 민트색 그 라이더 분들이 사용하시는 앱은 리액트 네이티브로 개발되어져 있고요. 그거를 플러터로 바꾸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잘 몰라서 좀 다크동하고 콘크린이나 또 결국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소개드린 방법은 플러터만으로도 충분히 개발을 할 수 있는데요. 플러터만으로 개발하는 사람의 가장 단점은 나 어떤 A라는 플러그인을 썼는데 그 A라는 플러그인에 오류가 있거나 아니 기능을 좀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 대표적인 게 구글 맵이었거든요. 지금 구글 맵 같은 경우에는 플러터에서 공식적으로 제공이 되어졌었는데 플러터가 처음에 발표됐을 때는 사람들이 플러터로 옮기기가 가장 어려웠던 게 이 맵 쪽이었어요. 로케이션 지역 서비스를 해야지 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구글 맵이나 다음 맵이나 네이버 맵을 써야지 되는데 그 쓸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야말로 그냥 자바스크립트 웹 개발자라고 했을 경우는 네이티브 코드를 볼 수가 없으니까 플러그인이나 아니면 이제 따르게 서드파티 라이브러리에 의존을 하게 됐었는데 그런 걸 보다 보면 이 플랫폼 채널이라는 게 좀 알면 약간 유용하지 않을까 해서 이 세션을 한 거고요. 플러터만으로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고요. 제가 뒤에 소개를 시켜드리려다가 말았었는데 플러터만 100%로 해갖고 프로덕션에서 쓰고 있는 조직이 여러 군데가 있고 상용 앱도 많이 있습니다. 오로지 플러터로만 개발해요. 이쪽 먼저 하고 좀 갈게요. 저기 리액트 네이티브 대비해서 플러터가 어떤 데서 좋은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 더 리액트 네이티브 보면 코드 푸시라고 해서 네. 앱스토어에 런칭하지 않고도 그 수정해갖고 배포할 수 있는데 플러터도 그런 어떤 배포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후자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리액트 네이티브로 쓰면 가장 장점이 MS에서 제공해주는 코드 푸시라는 기능을 통해가지고 이 UI가 변경되는 걸 앱스토어에 배포를 하지 않고서라도 바로 이제 적용시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플러터에서 그런 기능을 제공해주진 않고요.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에 대해서 플러터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까 전에 제가 플랫폼에서 여기서 보시면 위젯하고 렌더링 쪽이 어플리케이션 단에 있는 거거든요. 이 어플리케이션 단에 있다는 게 플러터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장점인 거고 이 위젯이나 렌더링 쪽이 어플리케이션에 있다는 거는 디바이스에 대해서 암 코드로 실행이 돼가지고 브릿지가 없기 때문에 리액트 네이티브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나 iOS 플랫폼에 접근을 할 때 브릿지를 거치지 않고 접근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연하게 UI 렌더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 렌더링 했을 때인 게 저는 플러터의 가장 장점 같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리액트 네이티브도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죠. 그렇지만 구글에 비해서는 페이스북이 약간 좀 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플러터가 처음에 굉장히 접하기 쉬운 이유는 홈페이지에 가시면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보다 더 자세하게 도큐멘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도 저가 개발을 해봤지만 리액트 네이티브로 도큐멘테이션을 찾다 보면 워낙 옛날 거거나 아니면 좀 참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가 없는 데 반해 플러터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에도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개 정도는 공식 채널로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하면 처음에 접하는 사람들 같은 때는 모바일 앱이 지금은 좀 대중적으로 많이 개발이 되어 있지만 처음에 이렇게도 한번 빠르게 좀 프로덕션을 좀 보고 싶다고 했을 경우에는 플러터로 개발하면 일반 리액트 네이티브로 개발하는 것보다 한 0.5배나
아니면 네이티브로 개발하는 것보다 한 두세 배 정도의 좀 빠른 속도를 볼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제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오늘 발표의 기본적인 주제는 플러터로 기본적으로 모든 할 수 있으나 뭔가 예외사항이 있으면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말고 오늘 발표하신 대로 하면 된다라는 게 요즘인 거죠. 네,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가장 베스트 케이스인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라든지 뭐 그 로직은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이제 프로덕션을 보기 위해서는 이 플랫폼 채널을 하나라도 알면 네이티브 코드에 있는 거를 뭐 계산 로직이라든지 예를 들어 될 것 같으면 이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파운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듈이 굉장히 이렇게 수학 계산이라든지 그런 걸 잘 되어 있고 잘 수정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거 같으면 이거 같아요. 안드로이드나 iOS를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로 개발을 했을 경우에 C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려고 그러면 JNI라는 걸 쓰는 거잖아요. 그 JNI가 플랫폼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쓰셔도 되지만 그거를 쓸 줄 안다라는 거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구현되어 있는 거를 빠르게 가져가서 쓰기 위해서는 요거를 만약에 아시면 플러그인을 제가 직접 수정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렇게 돼서 이번 세션 발표를 맡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샘플이 iOS는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거 iOS 제가 올려드릴게요. 제가 여기 드로이드 나이트여가지고 iOS 쪽은 제가 될 수 있으면 좀 배제를 했고요. 지금 소스 코드 작성한 게 그대로 한 줄도 안 붙이고 iOS에서 그대로 뜹니다. 아까 액티비티 작성한 부분 액티비티 작성하는 경우에는 iOS 코드가 되겠죠. iOS에서는 뷰 컨트롤러가 로드되는 소스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이얼로그 뜨는 게 있을 거고요. 팝업 뜨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iOS 쪽에서는 뭐 알모파이어라든지 뭐 여러 개 라이브러리가 좀 유명한 게 있거든요. 그걸 아마 두개를 페어로 같이 구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터 쪽은 원소스로만 배운 거고요. iOS랑 안드로이드는 각각 구현을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인 마지막 그 질문이었고요. 제가 나가서 제가 또 질문을 받을 테니까 이후 질문 있으시면 나가서 저한테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보여주신 장인 선생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